소프트 렌즈는 다양하게 있지만 자기한테 맞는 렌즈를 찾아야 되는데요. 그래도 하나의 렌즈를 추천해달라 그러면 제가 이 세 가지를 추천드리고자 하는데,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월등하게 잘 팔리고 있는 1위 렌즈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14년차 안과 전문의 김선영입니다. 오늘은 소프트 렌즈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추천하는 세 가지 소프트 렌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프트 렌즈는 다양하게 있지만 자기한테 맞는 렌즈를 찾아야 되는데요. 다양한 맞는 렌즈가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렌즈를 추천해달라 그러면 제가 이 세 가지를 추천드리고자 하는데, 건조증이 덜하고 각막에 영향이 가장 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들이 왜 각막에 가장 무리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렌즈는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DK라고 말하고 DKT라고도 말하는 산소 투과도입니다. 산소 투과도는 예전의 렌즈들은 다 굉장히 낮았거든요. 하지만 실리콘 하이드로겔이라는 렌즈 재질의 종류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2002년부터는 점점 실리콘 하이드로겔로 그 렌즈 재질이 다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그게 더 발달을 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나온 상태이고, 실리콘이라는 것은 저절로 산소가 투과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는 눈물을 통해서 산소가 들어갔다 그러면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는 직접적으로도 산소가 투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은 하드렌즈 수준으로 산소 투과율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이고, 거의 대부분의 렌즈들이 지금 실리콘 하이드로겔이라 그러면 산소 투과율이 100 이상으로 높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렌즈를 낄 때 가장 좋지 않은 합병증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렌즈에 들러붙는 세균이나 오염물질 때문에 생기는 감염이고요. 또 하나는 산소 투과율이 낮아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생기는 각막의 염증과 영구적인 변화입니다. 이 영구적인 변화들은 렌즈를 뺀다고 해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뭔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산소 투과율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각막은 산소를 눈물을 통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막은 겉에 표면이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공기 중에 산소가 20%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게 저절로 눈물을 통해서 녹아서 각막에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각막은 혈관이 없더라도 산소 공급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렌즈가 그거를 덮어버리고 나서부터 산소 공급이 잘 되지가 않으면 각막이 붓기 시작합니다. 각막이 부으면 산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염증 물질을 마구 내는데요. 그 염증 물질 때문에 결막에 신호가 가서 결막에 있는 혈관들이 우리가 각막을 도와줘야겠다 하고 혈관들이 막 출동을 해서 각막으로 혈관이 자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테두리부터 없던 신생혈관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데요. 신생혈관이 생기면 테두리가 원래 매끈했던 것이 울퉁불퉁해지고 그 위로 혈관들이 막 발생하면서 그쪽 부위가 혼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눈 동그랗게 예뻐 보이려고 서클렌즈도 끼는데, 서클렌즈 오래 끼면은 오히려 눈 테두리가 더 모호해지고 허해지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죠. 각막 내피세포는 오밀조밀하게 세포가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렌즈를 끼신 분들은 내피세포를 찍어보면 이렇게 세포의 모양이 다양합니다. 그렇게 각막은 부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어있는 각막은 결국에는 시력을 떨어뜨리게 만들죠.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변화는 영구적인 변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소프트 렌즈로 인한 각막의 부작용은 그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투과율이 소프트 렌즈에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렌즈는 당연히 산소 투과율이 굉장히 높은 실리콘 하이드로겔로 만들어진 그런 재질의 렌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수분성이라 그래서 웨터빌리티라고 겉에 표면이 잘 적셔지는지, 아니면 우리가 딱딱한 플라스틱은 적셔지지 않잖아요. 하지만 스펀지는 쫙 적셔지는 것처럼 그렇게 물이 잘 적셔지는 재질인지, 그리고 함수율이라고 해서 물을 잘 포함하는지, 물을 잘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지,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능력과 겉에가 말랑말랑해서 쫙 물이 펼쳐지는 건 또 두 가지가 다른 거고요. 세 번째로 렌즈가 딱딱한지 아니면 말랑말랑해서 부드러운지, 그것도 굉장히 착용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가 굉장히 렌즈의 그 착용감, 그리고 건조증을 유발하는 것, 그리고 각막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렌즈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월등하게 잘 팔리고 있는 1위 렌즈, 아큐브 오아시스 원데이인데요. 이 렌즈는 당연히 산소 투과율이 높고
높고 그리고 겉의 수분성이라고 해서 촉촉하게 렌즈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그 높은 기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착용감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함수율은 그냥 적당하기 때문에 너무 렌즈에서 함수율이 높으면 오히려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은 눈물을 계속 뺐습니다. 그래서 그게 높은 것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적당하게 낮은 상태로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렌즈의 말랑말랑함 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견고함이 굉장히 낮은 말랑말랑함을 잘 유지하기 때문에 렌즈가 정말 들어있어도 들어있지 않은 것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큐브 오아시스 렌즈는 저희가 환자분들이 각막이 손상이 되었을 때 치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치료용으로 사용할 때 환자분에게 밤낮 상관없이 2주간 계속 끼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럴 때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2주간 렌즈를 착용하고 있으면 산소 공급이 부족하니까 각막이 빨개져야 되고 이제 불편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아큐브 오아시스는 전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착용하고 2주 뒤에 뵙자고 말씀드립니다. 가장 순한 렌즈입니다. 아큐브 오아시스 렌즈는 조금 예전에 나온 렌즈여서 계속 좋은 렌즈를 개발하려고 노력해서 나온 렌즈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조금 예전에 한 2, 3년 전에 강소라 씨가 광고를 한 알콘의 토탈1이라는 렌즈입니다. 이 알콘 토탈1은 우리가 함수율을 높이면 렌즈가 말랑말랑하고 편안하지만 그래도 계속 안구건조증이 있는 분들에게 눈물을 뺐으니까 좋지가 않은데 그래서 워터렌즈라고 해서 함수율을 겉의 표면만 높이고 가운데 대부분의 렌즈 재질에는 함수율을 굉장히 낮춰서 눈물을 겉의 표면만 뺐고 전체 렌즈에서는 눈물을 뺏지 않아서 눈물을 최대한 안 뺏게 그렇게 아주 좀 디테일하게 재질을 하나로 만든 게 아니라 좀 마이크로하게 만든 렌즈인데요. 이러한 기술은 딱 이 알콘의 토탈1에서만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렌즈가 겉의 표면은 굉장히 좀 미끌미끌할 수가 있고 그래서 편안한 느낌을 더 가진다고 많은 분들이 만족도가 높은 렌즈입니다. 안구건조증이 심하신 분들한테 사용하기 좋겠네요. 안구건조증이 심한 분들에게는 이제 많이 함수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낮으니까 눈물을 뺏는 거가 이제 줄어든다고 되어 있는데 그 대신 다만 아큐브 오아시스에 비해 말랑말랑함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은 좀 눈물을 뺏는 거가 적은 렌즈도 좋겠지만 말랑말랑함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렌즈가 살짝은 움직이는데 딱딱하면 눈에 계속 자극이 되기 때문에 특히 건조증이 심한 분들은 자극이 더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아큐브 오아시스보다 월등히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렌즈는 가장 최신 렌즈인데요. 2년 전에 출시된 바슈름의 울트라라는 렌즈이고요. 해외에서는 인퓨즈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이 렌즈는 아주 특이하게 렌즈에서 건조증 치료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치료약이 미리 코팅이 되어 있고 렌즈를 끼면 건조증에 좋은 안약 성분들이 서서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 앞으로 렌즈도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할 예정인데 심지어 녹내장약이 계속 나오는 그런 렌즈도 개발되어 있고 그럴 정도로 콘택트 렌즈의 기능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온 건조증 환자분을 위한 렌즈입니다. 하지만 이 렌즈 또한 아큐브 오아시스에 비해 뭐 더 말랑말랑하거나 그러지가 않기 때문에 안구건조증 환자분에게는 이제 안구건조증 약이 나오는 렌즈도 좋겠지만 아무래도 말랑말랑한 그 느낌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아큐브 오아시스를 더 넘어서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함수율은 좀 높은 편이어서 실제로 또 눈물을 뺏는 능력은 또 크니까 이 부분에서는 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구건조증이 좋은 그런 약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눈물을 뺏는 나쁜 능력은 또 많으니까 그거를 상쇄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실제로 환자분들이 뭐 아큐브 오아시스보다 월등히 더 좋다라고 하진 않기 때문에 이것도 찬반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런 렌즈들은 보통 렌즈에 비해서 한 어느 정도나 비싼 편인가요? 일반적으로 2배까지는 아니고 한 1.8배, 1.7배 정도 높은 것 같고요. 렌즈 하나당 1,500원 정도 하니까 우리가 3,000원을 쓰는 거니까 굉장히 좀 비용이 비싸죠. 훨씬 더 저렴한 1,000원짜리 그 이하 렌즈도 있기 때문에 1.5배, 2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이제 좀 눈을 건강하게 사용하고 싶으면 아큐브 오아시스를 먼저 시작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네. 아무리 눈물이 많고 건강하더라도 사실 좋은 렌즈를 시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렌즈를 계속 끼다 보면 점점 건조한 눈으로 변합니다. 그 변하는 이유가 렌즈로 인한 각막 변화 때문이거든요. 그 변화가 확실히 더 적습니다.
그래서 렌즈 끼고 오후만 되면 충혈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렌즈를 바꾸시는 게 좋겠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렌즈를 장기적으로 오래 끼시고 싶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좋은 렌즈를 시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원래 그렇다고 뭐 싼 렌즈가 엄청 안 좋고 이런 건 아닌 거죠? 우선 싼 렌즈더라도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직도 옛날 렌즈 하이드로겔 실리콘이 없는 그냥 하이드로겔이나 헤마라는 렌즈가 있거든요. 좀 더 예전 거기 때문에 이미 재질이 실리콘 하이드로겔이 더 좋고 산소 투과율이 훨씬 높은 거는 증명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비싸더라도 그 렌즈를 썼으면 좋겠고, 예전보다는 렌즈 가격이 좀 더 저렴해진 편입니다. 만약에 가격이 저렴한데 실리콘 하이드로겔이 아니면 그거는 안 쓰셨으면 좋겠긴 합니다. 산소 투과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 렌즈들은 50% 이하고요. 산소 투과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눈에 이렇게 껍질을 씌워서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각막의 목을 조르는 거죠. 소프트 렌즈를 어떤 렌즈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 하실 때는 그 재질이 실리콘 하이드로겔인지 먼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좋은 렌즈를 쓰고 싶다 그러면 제가 추천해드린 3가지 렌즈 중에 하나를 시도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아큐브 오아시스, 두 번째가 알코넬 토탈원, 세 번째가 바쇼룸에서 최근에 나온 울트라라는 렌즈, 이 3가지를 먼저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